하듯이 이런 일을 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몸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자,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요. 21세 이상의 여성 중에 41%가 뭐라고? 41%가 비만이에요. 자, 그 중에 45%는 고혈압이래요. 2명 중 1명은 암에 걸려 있고요. 5명 중 1명은 알츠하이머에 걸려 있대요. 8명 중 1명은 갑상샘에 문제가 있고요. 모든 자가 면역 질환의 80%는 누구다? 여성이라는 거예요. 그 여성이 몸이 아기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게 타고났대요. 그래서 이런 거는 모든 게 뭐다? 호르몬의 문제다. 호르몬의. 자, 그거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5가지 다이어트 실패 요인을 알아볼 건데, 이제 보세요. 필그레이 프로그램으로 최고의 건강한 몸으로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러려면 칼로리 제한하는 음식, 이런 거는 노. 그럼 내가 일단 실컷 먹는 것도 식단을 내가 해보니까 충분히 할 수 있어. 일단 고기와 야채와 이런 관련된 달걀, 뭐 두부 충분히 할 수 있어. 쌈 안 좋아해요? 쌈 종류. 그리고 고추장을 먹지 말고 된장을 먹어야 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워서 하면요. 충분히 배부르도록 먹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여름에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면 쌈이거든요. 쌈을 이제 좋아하는데, 두부와 계란 삶은 거를 이게 4등분을 해. 계란 삶은 거. 그 다음에 두부. 그래서 그거를 쌈에다가 넣고요. 된장을 넣고요. 거기에다가 브라질 너트를 같이 넣고서 정말 맛있어. 그리고 거기에다가 더 좋으면 삼겹살. 근데 삼겹살 못 먹을 때가 있잖아요. 밥 낮에 막 빨리 먹고 나가야 되고 이런 상황일 때는 못 먹잖아요. 정말 맛있거든요. 그 내가 건강한 식을 먹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먹으면서 충분히 배부르도록 먹어. 양껏 먹으라는 거야. 아, 그냥 이 정도 먹으면 됐어. 이렇게 먹으면 안 돼요. 고기 먹을 때도 어떻게 하라고? 양껏 이렇게 먹는 거예요. 자, 섭취 칼로리 제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모 칼로리는 증가시키라 그랬어요. 운동 많이 해주고 섭취 칼로리는 내리라 그랬어요. 이래서 이제 문제가 됐다 그랬어요. 우리 몸은 먹는 양을 줄이고 운동을 늘릴 때마다 대사 설정값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이 대사 설정값을 어떻게 했다? 대사 설정값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자꾸만 오피에 있는데 요거를 내리는 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다이어트가. 그럼 대사 설정값이 낮게 내려져 있는 사람은요.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찐다니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근데 대사 설정값이 높아. 높은 사람은 이미 높게 돼 있어. 그런데 조금 먹어도 살이 쪄. 그래서 그래요. 뭐 때문에? 대사 설정값 때문에 그렇다. 근데 옛날에는 40년 전에는요. 이것을 태어나는 거라 그랬대요. 대사 설정값을. 근데 지금은 계속적으로 발표되는 논문에 뭐예요? 이것은 내가 만들기에 달려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이 선호하는 칼로리 범위 안에서 체중을 유지하는 지점을 얘기를 하는 건데 칼로리는 신경 쓰지 말고 그죠? 요것에다 집중을 하면 이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질 나쁜 음식을 섭취가 점점점 싫어진다는 거야. 질 나쁜, 내가 가자, 뭐 이런 질 나쁜 거. 이것이 뭘로 된다? 필그레이 프로그램 된다는 거예요. 자, 아까 인슐린 저항성이 왜 왔다고요? 질 나쁜 음식을 먹어서 생기고 자주 먹어 생긴 거예요. 자, 2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건 인슐린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하는 일이 많은데 정상적으로 일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항이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인슐린 저항성은요, 살도 찌게 만들지만 온갖 질병을 오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인슐린 저항성 그거 2가지가 굉장히 심각한 거고, 그럼 인슐린 저항성이 왜 오냐? 내가 질 나쁜 음식을 먹는 거다. 그리고 자주 먹는 거다. 이 2가지를 내가 자꾸만 의식적으로 피해려고 노력을 하시고,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포도당을 세포까지 운반하던 작업을 할 수 있는 상태를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작업을 못해. 그 다음에 세포가 포도당을 연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우리 몸은 에너지가 고갈 상태가 되고요. 미처 사용하지 못한 포도당은 중성 지방으로 바뀌고요. 그 지방세포에 저장하고요. 자, 이것이 비만, 고혈압, 고지혈증, 고혈당, 콜레스테롤 이렇게 만드는데 이 중에서 셋 이상의 증상이 나타나는 질병, 이것을 대사증후군이라고 지금은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인슐린은 식사할 때 섭취한 당, 탄수화물 5% 먹으라 했는데 그 5%도 아무도 들어오는 거 안 들어오는 거야. 우리가 야채 저기 반찬에도 들어가 있어요, 없어요? 이런 게 다 있어요. 당을 세포까지 에스코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코트 하기 위해서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먹는 음식이 당이 많이 포함되어 있을수록 인슐린 또한 많이 분비된다. 어느 순간부터 인슐린이 문을 두드려도 세포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고 사용하지 못한 포도당이 지방으로 저장되게 된다. 인슐린 많이 분비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당이랑 짝꿍이 돼서 가야 된다 그랬죠? 세포 속으로 영양소를 운반해야 되잖아요. 운반. 지금 영양소 같이 가는 거예요? 운반을 해서 문을 두들겼는데 안 열어준다고요. 그러면 인슐린이 쓸모가 계속 할 일을 못하고 계속 더 남아있죠. 그러니까 더 많이 체지방이 붙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인슐린을 관리하지 못하는 다이어트는 결코 뭐다? 실패다. 첫 번째는 코르티솔이에요. 이건 스트레스라는 건데 뇌에서 이제 우리가 스트레스 확 쌓이면은 나오는 거예요. 아주 나쁜 호르몬이거든요. 근데 이 수치가 상승이 되면 인슐린 수치도 저절로 상승이 된대요. 뭘 하면? 열받으면. 얘는 열받으면 화딱지 나는 거가 코르티솔이에요. 화딱지 나는 거 말 그대로. 저희 예전에 갱년기가 와서 45세에 아니 갑자기 왜 이렇게 다 화딱지가 나는지 몰라요. 나 성격이 이상해졌어. 왜 그래? 저는 원래 화를 잘 안 내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뭐 왜 그래? 그래서 속에서 꿀떡지 일어나는 게 있잖아요. 어머 이게 왜 이래? 이랬는데 그게 갱년기라고 하더라고. 45세. 그 몸이 뚱뚱하니까 뭐 금방 왔겠죠. 뭐 몸에 인슐린 저항 지금 공부해보니까 옛날에 인슐린 저항성 와 있던 거야 그게. 근데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 그래서 일상의 스트레스로 콜레스테롤 수치를 급등시켜 점점.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상태가 됐어. 내가 아까 화가 많이 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쫓기는 여성의 생활 방식이라고 한대요. 바깥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는 거죠. 근데 밖에서만 받아요? 그죠?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대대적인 호르몬 폐쇄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자가. 호르몬 폐쇄작용이 일어나는데 여자들이. 근데 호르몬이 하나만 있다? 여성 호르몬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이런 호르몬이 폐쇄를 한대. 문을 닫고 분비를 안 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남자가 받는 거랑 여자가 받는 거랑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너무 다르다. 다 더 심각한 저질 체력과 질병에 노출되는 몸이 된다라는 거예요. 독성 부하 증가요. 이제 환경 호르몬이나 식품 첨가물로 이제 증가가 되는 건데 독소가 체중 증가에 미치는 효과가 어찌나 강력한지 오비소겐이라는 단어가 생겼대요. 이거는 뭐냐면 비만과 물질의 조합이라는 건데 이것도 잘 이해하시면 좋아. 자, 이름에 새로운 지방 유도성 화학물질 범주가 생겨났어. 근데 이 화학물질이 유입이 몸속에 들어오잖아요. 우리 몸은요. 분해 방법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뭐가 들어와가지고. 화학 물질들이 막 섞여 있는 거 있잖아요. 우리 소스 같은 거 막 이런 게 들어간 거예요. 근데 화학 물질이 알 수가 없어. 분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그걸 어디다가 저장해 놓냐면요. 지방세포에 저장해 놔요. 마구 먹은 음식 속 화학 물질을 분해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왜 지방세포에다 묶어 놓냐 이거예요. 자, 그 낯선 물질이 몸속으로 들어가면 장기를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를 훼손하지 못하도록 지방 세포 속에 저장해 우리가 생존할 수 있게 하는 거래요. 몸 똑똑해 안 똑똑해? 그래서 저장해 놓는 거야. 이유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자, 이 오비소겐이라는 화학 물질은 그냥 다 합쳐서 알 수 없는 화학물질을 전부 다 그냥 오비소겐이라고 묶어놓은 거예요. 그게 어디서 와요? 음식 먹은 데서 소스 이런 데서 오는 거고 미용 제품들 미용 제품 뭐예요? 파마거나 뭐 미용 제품 많잖아요. 뭐 스프레이 뭐 샴푸 뭐 이런 거 청소 제품 그다음에 조리도구 이런 데에서 그리고 옷에서도 많이 온대요. 근데 그중에 제일 위험한 게 뭐라고? 음식. 자, 호르몬이 세포 안에 들어가서 제 기능을 해야 되는데 오비소겐이 호르몬 수용체의 부위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얘가 같이 들어오니까 인슐린 호르몬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세포 속으로 넣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못 넣게 하는 거죠. 세포 문을 두들기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바깥에서 하니까 뭐예요? 교통체증 막 일어난 것처럼 똑같다 이거야. 그런 상태가 벌어지는 거죠. 이 갑상선 호르몬에서 인슐린이 일으키기까지 모든 호르몬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과정을 극단적으로 둔화시킨다고 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과도한 체중 증가, 피로 누적, 감정 기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자세히 공부하기 전에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너무 맵고 너무 막 이렇게 막 소스 막 요즘에 소스 천국이잖아. 이런 걸 많이 먹잖아요. 인스턴트 많이 먹고 이러면요. 사람이 팥덩어리가 된다. 그래서 그런가? 근데 이게 다 원리가 있어서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정 기복을 자기가 못하니까. 자, 이런 화학 물질들을 해독해야만 체중 감량이 될 거 아니에요? 체중 감량을 못하게 저항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요?
얘네들을 묶어놔야 되니까 어디다 체지방에다가. 자, 갑상선 문제, 자가 면역 질환 이런 것을 이런 건강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뭐냐면 천편일률적 접근이에요. 이게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효과가 있는 다이어트 방법이란 있다 없다. 모든 사람에게 효과가 있는 다이어트 방법이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인바디를 보고 하라 이 말이에요. 여성들은 삶의 시기마다 호르몬 변화 경험을 하고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나의 몸은 나에게 나쁜 일을 하지 않는다. 언제나 나를 위해 움직인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내가 내 몸에다가 너무 많은 일을 시킨 거죠. 필그레이 프로그램으로 머지않아 3개월 안에 건강한 삶을 만드는 일이 얼마나 쉽고 즐거운지를 알게 돼요. 진짜로. 진짜. 지금 내 몸은 나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 이걸 뭘 갖고 안다 그랬어, 우리가? 인바디와 피검사 있으면 더 좋고, 인바디와 10가지 문진을 통해서, 아, 내 몸이 이렇게 된 이유, 내 몸에서 지금 자꾸 아프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구나. 너 그만해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 몸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 자신의 내부로 시선을 돌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의 내부로 시선을 돌려야 되는데, 남이 한 거, 이게 뭐냐면, 모든 사람이 남이 효과 봤대. 그럼 내 몸은 내가 공부하려 하지 않고 뭐래요? 나 그거 해볼래. 그거 해볼래. 그래서 일률적으로 다 되는 다이어트를 있다고 착각하지 말란 얘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우리가 저탄고지는 뭐라 그랬어요? 포도당 당질 섭취를 줄이고 좋은 지방과 단백질을 넉넉히 먹는 식단이 저탄 다이어트라고 하고요. 프렘은 이렇게 먹던 식단 하루 종일 먹는 거에 탄수화물이 저는 한 8, 90% 먹었던 것 같아. 고기를 안 먹었으니까. 그리고 8, 90% 먹고요. 그나마 감사한 건 김치 좋아하는데 이게 다 감사한 거예요. 제가 김치 종류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우리 엄마가 제가 시집 가니까 올해부터는 김장을 드려야 되겠다 이래요. 그 정도로 제가 김치 종류를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거 다행인 것 같아. 과자 먹으면서도 김치 먹었으니까. 근데 여기 지금 생각해보면 몸에 좋은 건 김치밖에 안 먹은 거야. 제 어머니까. 다 안 좋은 것만 먹었어. 근데 이 키토 다이어트 식단은 뭐다? 내가 음식을 차려놓고 밥을 먹기 시작할 때 뭐부터 먹어? 그쵸? 미네랄하고 지방만 먼저 먹어야 되는 거야. 비타민, 미네랄, 지방. 탄수화물은 내가 먹고 싶으면 진열은 해. 다 먹고 꽁지로 먹으면 많이 못 먹어. 점점점 몸이 바뀌기 때문에. 자, 주요를 탄수화물 지방으로 바꾸고 포도당에서 케톤 체질을 바꾸는 거야. 자, 첫 번째 연료 시스템 포도당. 내가 포도당 체질이었어요. 포도당을 많이 안 먹어. 탄수화물 많이 안 먹으면 혈당은 내려가겠죠? 자, 이런 체질에서 혈당을 먹지 않으면 혈당은 내려가니까 혈액 속에 포도당이 서서히 감소가 된다는 거예요. 혈액 속에. 세포는 키토제닉 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방 대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 탄수화물 대사에서 지방 대사로 바뀐 거죠. 이걸 지방 연소 시스템으로 케톤 체질로 바뀌었다. 우리가 하이브리드 자동차 아시죠? 그래서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휘발유 갖다 전기 연료로 바꾸는 것과 흡사하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 사람마다 이제 바뀌는 게 조금씩 다르지만 별로 많이 차이 나질 않는데요. 많이 차이. 그러니까 질병을 너무 넘어가 있는 사람 있잖아요. 심각하게 넘어가 있는 사람 말고는 다 바뀔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렇게 지방 연소 시스템. 자, 케톤 체질이 바뀌었을 때 케톤이 점점 증가가 되는 거. 미토콘드리아는 뭐예요? 세포 끄트머리예요. 노화되는 거예요. 세포 끄트머리. 그러면 그것이 자꾸 짧아지면 늙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복구하는 거예요. 복구하는 거. 그 다음에 항산화가 올라가면요. 젊어지는 거죠. 자가포식. 아까 세포를 복제하는 거다. 좋은 세포. DNA 복구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깜빡 증상 생겨요, 안 생겨요? 자, 글리코겐 감소시키고 인슐린이 감소되고. 자, 신호 전달 경로. 이런 것들이 이제 단백질 합성이 잘 안 돼서 저는 단백질이 분해 요소가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고기를 싫어했던 거예요. 단백질 분해 요소가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너무 잘 먹는다는 거예요. 분해 요소가 이제 됐다는 거지. 이런 게 다 증가가 된다는 거고요. 적 단식이 이제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 시스템에. 자연스럽게 간헐적이 돼버려요. 내가 와, 엄청나게 힘들게 하지 않아도 이 간헐적이 스스로 그냥 그 프로그램대로 하면 그 안에 들어가 있다. 그럼 이것이 같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말을 하는 거예요. 체지방의 감소가 굉장히 빠르고요. 내장 지방은요. 필그레 프로그램 아니면 내장 지방이 진짜
진짜 안 빠지는 게 내장지방. 내장지방은 정말 빼기 어렵죠. 자, 허리둘레가 감소가 돼요. 내장지방이 빠지고 피하지방, 체지방이 태우는 것가 되면 당연히 허리둘레 감소가 되겠죠. 그리고 혈압이 정상이 되겠죠. 혈압이나 혈관 질환의 문제는 1번이 내장지방이에요. 내장지방 때문에 혈관 질환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LDL 콜레스테롤이 감소된다. 혈액 속에 나쁜 콜레스테롤이 내려간다는 거예요. 당화 혈색소가 감소가 된다라는 거예요. 필그레 프로그램으로 이제 효과를 보는 거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케톤이 증가가 된다는 거죠. 케톤이 증가가 되면 에너지 대체 연료가 바뀌는 거고요. 조직 아세요? 우리가 암 같은 거 뭐 이렇게 검사할 때 그 조직 떼가지고 검사하잖아요. 그죠? 그 조직이에요, 조직. 건강한 조직이 돼야 돼, 안 돼야 돼요? 건강한 조직이 돼야 돼. 개선하고 회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신경 조직도 회복이 되고요. 아까 미토콘드리아 리셋되는 거고 자가포식이 증거되고 해독이 되기 때문에 세포가 해독이 되니까 세포 청소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 지방 연소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이 된다라는 거고요. 이게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이 되면 뭐가 좋다 그랬어요? 인슐린 많이 되면 간에 가서 많이 붙어서 지방간도 그래서 많이 없어지는 거예요. 성장 호르몬이 생산 증가돼. 성장 호르몬은 30세가 넘어가면 잘 안 생긴다. 이거는 우리 몸속의 젊음의 셈이라 그래. 뭐를? 성장 호르몬은. 성장 호르몬은 언제 나오냐면 밤 11시부터 2시까지 나오는 거예요. 밤 11시. 그때 잠을 자줘야 나오는데 그때 안 자도 더군다나. 응? 그러니까 10시만 되면 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노인이 되면 일찍 자는 이유가 뭘까요? 일찍 잠이 들고 일찍 깨잖아요. 자, 노인이 되면 몸속에서 이제 내가 그나마 성장 호르몬이 발생시키면 안 되니까. 생성이 안 되니까. 안 돼. 그냥 안 되니까 그때라도 자라고 자꾸만 잠을 재우는 거래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방을 태우게 되고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도파민 경로 리셋. 도파민은 아주 나쁜 거잖아요. 그죠? 나쁜 호르몬이에요. 얘는. 그래서 얘가 이 도파민이 도파민 호르몬이 고장이 나잖아요. 나쁜 호르몬이에요. 근데 얘가 자꾸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다가 케이크를 하나 사진을 맛있게 생긴 케이크를 봤잖아요. 도파민 경로가 내가 정말 먹었을 때 뭐할 때 나와야 돼. 정상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게 정상이 안 된 거야. 얘가 이제 고장났어.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좋아하는 설탕 초코 케이크만 봐도 도파민이 열려가지고 생성이 된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몸속에 호르몬이 하는 일이요. 너무 많아, 호르몬들이. 그래서 좋은 호르몬은 증가시켜야 되고 나쁜 호르몬은 정상에서 지가 일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이게 돼야 된다는 거고 면역 시스템이 복구가 돼요. 면역 시스템. 그래서 그다음에 마이크로바이옴은 장 속의 환경이죠. 그 체중 감량 이런 것들이 된다라는 거고요. 암이 걸리신 분들 이제 치료하고 나와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암을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필그레 프로그램 요 식단으로 요렇게 이제 했더니 64%가 감소가 됐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저탄고지 효과 이제 왼쪽에 그림을 보라 그랬어. 글씨 보지 말고. 체지방 감소, 식욕 조절. 식욕 조절이 너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식욕 조절이 안 돼서 문제인데 식욕 조절이 된다라는 거야. 배가 부르면 숟가락을 놓게 된다. 배가 불러도 옛날엔 계속 먹는다. 이거였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리고 배도 안 고픈데 또 먹고 또 먹고 한다. 배 안 고프면 안 먹는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조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탄고지의 다이어트 효과는 그렇고 키토제닉 다이어트 효과. 자, 그래서 우리 몸이 케톤 체질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키토시스 몸이라고 해요. 그래서 몸이 지방을 에너지로 사용하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 인슐린 분비가 줄어들면서 숨만 쉬어도 체지방이 감량이 되는 이런 상태로 바뀐다는 거예요. 몸이요. 그래서 잠자는 동안에 또 지방을 꺼내 쓰는 몸이 된다. 그래서 내가 필요하면 숨 쉴 때도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원래는 내가 몰라서 그렇지. 근데 체지방에서 다 갖다 쓴다 이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숨만 쉬어도 살이 빠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살이 찌지 않은 체질로 이제 바뀐 거죠. 그리고 대사질환, 당뇨, 고혈압, 콜레스테롤, 이런 암, 알츠하이머, 여드름, 다낭성 난소 증후군 이게 굉장히 많아요. 요즘요. 파킨슨병 이런 게 간질에 큰 도움이 된다 해서 의학계에서 심각한 질병을 가지고 있는 분한테 이런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권장한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 번째 간헐적이 같이 섞여 있다 그랬잖아요. 간헐적 단식에 이제 한다는 거죠. 간헐적에서 가장 좋은 건 자가포식이라 아까 16시간 지나가야 된다 그랬으니까 우리 거를 이제 먹으면서 16시간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자가포식이 당연히 리셋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보통 16대 8을 하는데 여자들은 17대 7이 제일 좋대요. 여자들은. 이제 그거는 여러분이 맞출 수 있어요. 시간들을 맞출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된다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필그레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필그레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몸속에 있는 독소를 바깥으로 배출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혈액 속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청소해서 바깥으로 빼주는 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체지방이 붙어있는 거 케톤 체질로 바뀌었으니까 내가 체지방이 붙어져 있는 거를 태워서 에너지를 쓰니까 비만이 좋아질 수밖에 없죠. 자, 우리가 몸이 이런 독소가 있고 피가 더러워져 있고 끈적끈적해져 있고 체지방이 붙어 있고 이러면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밤에 잠이 안 와요. 또 호르몬이 방해가 되기 때문에 밤에 잠을 잘 못 자, 숙면을 못 해. 그러면서 낮에는 어때요? 피곤해, 졸려요. 근데 밤에도 잘라 그러면요. 제대로 안 와요. 이런 상태가 된다. 그런 상태가 왜 되냐? 호르몬이 깨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떨까요? 면역이 당연히 엄청나게 깨져 있겠죠. 그 다음에 어때요? 장이 안 좋아요. 그래서 장 누수군이 자꾸만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장 누수군, 누수증후군이나 호르몬이 문제가 돼서 우울증이 오거나 신경에 문제가 생기거나 잠을 너무 못 자거나 면역이 너무 떨어져서 염증이 자꾸만 들부친다. 그러면 어딜 가야 돼? 병원을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네들까지 넘어가지 않도록 내가 독소, 비만, 피로를 내가 이제 배워서 내가 관리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필그레이 프로그램으로 이게 웬만히 다 청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내 몸속에 루틴으로 만드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그럼 비만과 질병의 원인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프로그램이다. 우리가 하는 것은 그죠? 탄수화물 식단에서 뭐로? 지방 식단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가장 먼저 바뀌는 게 인슐린 저항성에 넘어가 있는 체질이 바로 넘어온다. 자, 그 다음에 포도당 체질에서 케톤 체질로 바꾼다.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필그램 세이브 테드로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그럼 아침에 일어나서 유니마트의 레몬 진저를 한 잔을 먹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생수에 타서 그러니까 여름에는 시원하게 먹으면 되게 맛있고요. 겨울에는요 따뜻하게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진짜 여러분이 보시고 이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타먹는 게 좋아요. 그러면 정신적인 부분하고요. 몸을 깨워주는 역할을 해요. 자, 그래서 얘를 아침에 먹는 거예요. 먹고 나서요. 그 다음에는 4시간 동안 생수만 드시는 거예요. 생수만. 그리고 나서 점심때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C 플러스를 한 잔을 먹어야 돼요. 한 잔을 식사하기 전에 15분 전에 먹는 이유는 내가 지금 오늘 음식 먹으면서 여러 가지 먹죠. 뭐 양념도 먹고 뭐 먹잖아요. 내 몸속에 콜레스테롤이나 나쁜 포도당 이런 것들을 흡수를 차단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고 1번. 그 다음에 얘는 혈액 속에 들어가서 혈관 안에 이미 차이는 중성지방이나 콜레스테롤 청소해서 소변 대변으로 빼주는 역할. 이런 역할을 해요. C 플러스가. 그래서 식사 15분, 20분 전에 요걸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저는 이제 처음에 했잖아요. 이걸 먹으면 좋은 거지 뭐. 이렇게 해서 식사하기 바로 전에 다 먹으면 된다. 근데 얘가 먼저 흡수가 돼야 돼. 얘는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 먼저 들어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세포 속에 먼저 들어가서 벌써 지 역할을 다 하고 있어.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음식이 들어와야 되는데 가서 준비도 안 했는데 음식을 넣어주는 거야. 근데 음식도 뭐부터 넣어줘? 막 탄수화물부터 넣어주잖아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저희 진짜 한식 뭐 이런 거 먹을 때 뭐 저는 무조건 잡채부터 먹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먼저 먹어야 안 먹어요.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몸이 어떻겠냐고. 근데 얘를 15분 전에 미리 이걸 먹으면서 몸에 먼저 차단할 거 차단하고 가서 준비를 시켜놓고 먹어라 이 말이에요. 15분 20분 지켜야 돼. 자, 이렇게 C 플러스를 드시고요. 그 다음에 점심에 식사 약속이 있는 분은 식사하시면 돼요. 근데 차례를 바깥에서 먹을 때는 우리가 못 지키잖아. 뭐 사람 약속해 있는데 맨날 고기 먹을 수도 없고 그죠? 갔을 때 식단에서 미리 타 먹고 식단에 앉았을 때 일단 뭐부터 먹는 거만 신경을 쓰고 그냥 먹으라는 거지. 비타민, 미네랄, 지방부터 먹어라. 탄수화물은 꽁지를 먹어. 이거를 조금 신경 쓰면서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 스트레스 받고 안 먹으려고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예를 들어서 탄수화물을 도저히 먹고 싶어서 먹고 싶잖아. 처음에는 먹고 싶어서 먹는다 그러면 뭘 먹으라 그랬어? 가공된 거 먹지 말라 했잖아. 가공된 건 돼요. 저처럼 과자 이런 거 먹으면 안 돼요. 뭘 먹어야 된다? 감자라든가 쌀이 낫다는 거예요. 오히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곡물로 된 거 이런 걸 먹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요. 만약에 점심을 그렇게 점심을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은 그렇게 하시고, 만약에 점심은 LC 베이스로 먹고 저녁을 이제 S 베이스로 먹어야 되는데 점심을 나는 저녁에 오늘 약속이 있어. 그리고 저녁에 해야 고기를 먹을 수가 있어요. 내가 해보니까 점심에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점심에는요 C 플러스 한 잔을 타먹고 LC 베이스 한 잔을 타먹고 약속 없는 날은 이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뭐 한다? 실컷 먹는다 그랬잖아. 실컷 먹는다. 제가 이거 해보니까 충분해, 이게. 그래서 저녁에 하는 게 오히려, 좋다. 이게 뭐가 좋냐? 고기를 먹을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점심에는 쉽지가 않더라고. 고기를 안 먹어지더라고. 바쁘니까. 자,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거 점심, 저녁은 바꿔도 된다는 얘기예요. 점심, 저녁은 바꿔주고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바꿔주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똑같이 하는 게 좋을까요? 바꿔주는 게 좋아요. 왜요? 하이브리드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우리가 포도당으로 썼던 거를 케톤으로 넘어가서 5일 정도 이렇게 중간에 5일 정도는 뭐예요? 뭘 해야 된다. 점심에 먹든 저녁에 먹든 이걸 바꿔서 먹어주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틀 정도는 또 바꿔서 먹는 건 좋다. 바꿔서 몸을 훈련시키는 게 좋은 거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자유자재로 내가 포도당이 오늘 안 됐으면 그러면 또 내가 에너지 쓸 때 포도당 땡기지 않고 그냥 여기는 갖다 쓰는 거야. 이거 연습시키는 거예요. 그냥 갖다 쓰는 거예요. 뭐 땡기지 않아 나중에는. 그래서 중독성이 빠져버려요. 먹고 싶지 않다니까요. 근데 처음에는 어때요? 먹고 싶잖아요. 그죠? 이런 거. 그게 이제 빠져버려. 얘기고요. 그래서 내 몸속에 이제 연소 사이클이에요. 이제 체지방을 태우는 시간이죠. 자, 아침에 유니마테를 먹어요. 자, 이 유니마테는 레몬 진저는요. 식욕도 많이 내려가지만 이것이 뭐가 문제냐면 뭐가 저기냐면 인슐린 분비가 안 돼, 얘는. 뭐든지 먹으면 인슐린 분비 된다 그랬잖아요. 얘는 안 돼요. 인슐린 분비. 그러니까 얘는 공복 상태 아니야. 공복 상태 유지하고 있는 거야. 자, 어제 6시, 7시 전에 다 식사를 끝내야 돼요. 7시 전에. 빠르면 6시에 해도 되고. 그러면 7시 전에까지 식사를 끝냈다고. 그럼 다음날 아침에 7시가 되면 12시간이잖아요. 맞아요? 7시에서 8시 사이에 유니마트를 먹었단 말이에요. 그때 일어나가지고. 그리고 12시까지, 그때까지 12시, 1시까지 점심 먹을 때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면 17시간, 16시간이 단식이 된 거야. 왜? 유니마트를 먹었는데. 유니마트 레몬절 먹었는데 인슐린이 분비가 안 된다고. 그래서 공복으로 계속 얘는 공복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쓰러져. 절대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 절대 쓰러지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점심에 이제 왜냐면 왜 안 쓰러지냐면요. 우리가 평소에 세 끼를 먹거나 두 끼를 먹거나 네 끼를 먹거나 다섯 끼를 먹거나 많이 먹었어도 이 필그레이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는 영양소만큼 먹은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 6끼를 먹었어도. 그리고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세포로 그렇게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얘는 뭐예요? 영양소만 쏙 빼서 만든 거기 때문에 세포 속으로 흡수가 빠르다? 흡수가 된다라는 거고요. 아무리 6끼를 먹고 좋은 걸 먹어도 얘네처럼 골고루 나한테 필요한 모든 영양소가 흡수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가 하루에 이거를 잘 지켜서 먹으면 나한테 필요한 영양소가 흡수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필요 없는 것이 들어왔을 때 배출을 시키는 몸으로 바꾸는 거예요. 배출이 안 되는 게 문제거든요. 우리가 독소 배출이 들어오면 빠꾸 시키는 거죠. 그거를 이제 하는 거다. 그래서 내 몸속에 지방 요소 쌓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유니마트 레몬이죠 먹고 4시간 동안 뭘 먹는다? 생수. 그 다음에 C 플러스 먹고 요때 있잖아요. 점심을 먹든 저녁을 먹든 처음에는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말고요. 빵이나 뭐 떡 이런 것만 먹지 말고요. 이 식사 시간에는 먹고 싶은 거 다 진열해 먹으래 처음에는. 저는 다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시켰어요. 어떻게 해요? 한 끼 식사하잖아요. 이제 SBS 말고 한 끼 식사할 때 뭘 한다고? 내가 먹고 싶은 탄수화물도 앞에 지방하고 미네랄 먹고 탄수화물 다 갖다 종류를 여러 개나 떡 먹으면 떡도 갖다 놔. 저는 다 갖다 놔. 다 갖다 놓고 많이 먹어 그냥.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처음에는 그렇게 스트레스가 안 빠져. 아까 그랬죠? 스트레스가 쌓이면 코르티솔이 막 튀어나와갖고 망쳐 더.
운동하지 말라는 거랑 똑같아. 운동을 그때 포당 체질일 때 운동 많이 하면 포당 땡기는 것처럼 내가 그때 스트레스를 받으면 뭐예요? 인슐린 분비가 막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망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다? 점점점 저절로 독성이 빠지면서 탄수화물이 안 먹고 싶어진다고. 이거는 희한하게. 그게 대단한 거예요. 아까 렙틴하고 그렐린이 잡히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식사할 때 앞부분에 먹는 것만 조심하라는 거지 탄수화물 먹고 싶은 걸 진열해놓고 먹으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맨날 뭘 먹었을 것 같아요. 그치? 먹고 과자 먹어 끝에. 우리 그 배우자 사장님 맨날 야 진짜 근데 그걸 먹고 싶은데 어떻게 해? 먹고 싶은데. 근데 많이 먹어지진 않지. 이제 배가 많이 부르니까. 그죠? 이렇게. 그래서 체지방을 지방에서 바꾸는 거고요. 기분 좋은 하루를 위한 아침의 골든타임. 유니마테 레몬 진저와 함께. 유니마테 레몬 진저의 주 성분은 마테 추출물로 마테는 남아메리카의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지역에 분포하는 마테 나무잎을 우려 만든 남아메리카 원주민의 전통 음료입니다. 마테나무는 비옥한 토양에서 자라기 때문에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한 맛있는 샐러드라고 부릅니다. 또한 마테에는 산화를 방지하는 항산화 물질인 클로로겐산을 다량 함유하는데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여 전반적인 건강 인자들을 상승시켜줍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 필요한 비타민, 미네랄 등의 영양소가 풍부해 음용시 포만감을 들게 하여 식사 조절에도 효과적이며 우리 몸의 신진대사 중 산소에 의한 당 분해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기 때문에 근육이 쉽게 피로를 느끼지 않고 콜레스테롤 수치와 혈당을 낮춰줘 성인병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니마테 레몬 진저에는 레몬과 생강이 함유되어 있어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은 물론 소화 흡수, 피부 미용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 자, 그럼 마테차가 어떻게 생산되어지는지 알아볼까요? 사실 마테차를 먹기 위해서는 마테 잎과 잔가지들을 로스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통적인 로스팅 과정에서는 자연스레 유해물질이 발생하게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유니시티 유니마테 레몬 진저는 독창적인 5단계 공정을 통해 유해물질을 최소화시키는데요. 최고의 재료를 선별해 로스팅하여 추출, 농축시킨 후 농축된 마테를 정제시키는 방법으로 유해한 물질은 완벽하게 제거하고 동시에 마테 본연의 영양 성분은 그대로 담아냈습니다. 또한 마테 특유의 쌉쌀한 맛은 진한 풍미의 생강과 상큼한 레몬을 더하여 맛있게 만들었습니다. 더 깨끗하고 영양 성분은 살리고 맛은 더하고 유니시티 유니마테 레몬 진저. 아침은 생기가 넘치고 만물의 생동력이 넘치는 소중한 시간.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 먹는 것, 말하는 것이 하루를 결정합니다. 맑은 정신과 편안한 마음으로 당신의 하루를 시작하세요. 1일 1회 1포. 기분 좋은 하루를 위한 아침의 골든타임. 유니마테 레몬 진저로 당신의 하루를 시작하세요. 잘 들으셨죠? 자, 유니마테 레몬 진저를 아침에 이제 일어났을 때 이거를 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사람이 많이 바뀌어요. 근데 이제 이래서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유니시티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래요. 와이프가 너무 화를 많이 낸다 그러면 레몬 진저를 열심히 타주래요. 그러면 굉장히 차분하게 사람이 바뀌어요. 진짜. 이제 그 이유가 그죠? 이거에 자, 우리가 제품 특징까지 니까 하는데 주가 들어져 있는 게 이제 예르바 마테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는 남미 사람들이 즐겨 마시는 건데요.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3개국 국경이 만나는 이구아수 폭포 주변에 철, 인산, 칼슘 등의 무기질이 풍부한 지역에서 재배되는 식물로 마시는 샐러드라고도 한대요. 그래서 이게 들어져 있고요. 주요 성분 마테 안에 들어져 있는 남미의 이제 고대 문명부터 이어져온 멘탈 관리 방법이에요. 그런데 마테 안에 들어가 있는 성분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주 성분이 심신의 안정과 건강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성분들이 함유되어 있는데 그 중에 주 성분인 페오브로민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초콜릿을 먹었을 때 기분이 좋아지게 만드는 성분이에요.
자, 그리고 침착하고 차분한 기분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며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정신적 피로를 줄여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오늘 뇌를 좀 많이 썼어요. 그런 날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공부를 어디 세미나나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 뇌가 어때요? 과부하다, 우리 과부하다 이런 얘기 해요, 안 해요? 근데 이거를 그때 먹어주잖아요. 그럼 어때요? 뇌를 차분하게 다시 정상으로 집중력을 강화시켜주는 걸로 바뀌어요. 자, 이걸 이제 느껴보셔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성분 중에 생강이 들어있다 그랬잖아요. 생강은 약용으로 많이 한약방에서 많이 쓰잖아요. 그죠? 생강은 호흡기와 소화기 건강에 유익한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을 뿐이 아니라 뇌와 혈관 건강에 좋은 성분들도 다량 함유되어 있어요.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호흡기. 우리는 사람이 아기가 만들어질 때 폐를 제일 꽁지로 만든대요. 폐. 그렇기 때문에 노인을 이제 우리 생로병사로 노인이 돼서 돌아갔을 때 폐혈관 질환이 많은 거예요. 결국은 폐가 제일 약한데 거기에 바이러스가 침투하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호흡기가 우리는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그거를 관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화기는 뭐예요? 소화기. 아까 대사가 떨어지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소화기 기능을 올리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생강이 들어가 있었다. 이런 얘기고요. 이제 보니까 이제 예전에 이런 날이 있었어요. 우리는 어렸을 때 저희 엄마가 80대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90이시거든요. 근데 40대쯤에 우리가 어렸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명절 때 되면 다른 집은 식혜를 해요. 식혜. 응? 우리 집은요 수정갈 해요. 수정갈. 그래서 우리는요 그 쌉싸름하고 식혜가 맛있잖아요. 근데 엄마는 왜 맨날 수정갈 하냐. 우리 엄마 하는 말이요. 부잣집은 수정갈을 하는 거래요. 그래서 왜 그런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거기 생강 들어가잖아요. 근데 봐봐요. 수정관 비싸요. 식혜는요. 설탕하고 몸에 안 좋아. 설탕하고 쌀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수정관은 그런데 거기다 그거만 해요. 비싼 잣 띄워야죠. 꽃감 들어가야 되죠. 계피 들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그래서 우리는 도대체 왜 맨날 우리 어렸을 때는 식혜가 맛있지. 수정과가 맛없. 그러면 나중에 식혜를 또 해줘. 그 두 개를. 그래서 근데 옛날에 양반집에 옛날 조선시대 양반집에는 식혜보다 뭘 했다? 수건. 그래서 몸에 건강에 좋은 건 다 하는 거죠. 부자니까. 그래서 옛날부터도 그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좋다. 그 생강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러면 주요 성분이 진저롤이라는 게 있어요. 그 진저롤은 소염, 항균 효과를 내고요. 혈액순환, 콜레스테롤 혈관이 쌓이는 것을 억제해서 뇌혈관의 건강에 도움이 돼요. 그리고 근육통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통증을 줄여주는 효과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안에 생강 속에 들어가 있는 주 성분 중에 효가올이라는 게 있다. 이 효가올은요. 항산화, 항염증 이외에 중추신경계를 진절시키는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까 유니마트의 독창적인 5단계 공정 나왔죠? 아까 보실 때. 여러분 이제 5단계 공정이 굉장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아침에 유니마테로 한 잔을 먹으면 인슐린 분비는 뭐다? 0이다. 혈당 수치는 뭐다? 0이다. 오르지 않는다. 그래서 오르게 하지 않아 공복 유지 시간 16시간 이상을 공복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편안하게 누워서 터치 한 번으로 무엇이든 주문이 가능한 시대. 수많은 식재료와 복잡한 조리 과정이 필요한 요리를 밀키트로 간편하게 차릴 수 있고, 식사 후 허기짐은 빠르고 맛있는 배달 음식으로 손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냉동 및 가공식품은 바쁜 현대인에게 어느덧 일상이 되었습니다. 유니시티는 현대인의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식이섬유와 다양한 비타민, 미네랄의 섭취를 고려하여 바이오스 라이프 C+를 개발했습니다. 1988년 미국으로 거슬러 올라가 지속적인 식이섬유 개발을 거쳐 2015년 유니시티는 제품의 주 성분 중 핵심인 귀리 식이섬유 성분을 강화하여 그 유용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콜레스테롤과 식후 혈당의 더블 케어가 가능한 제품 바이오스 라이프 C+. 바이오스 라이프 C+의 주요 성분인 귀리 식이섬유에는 베타글루칸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콜레스테롤과 혈당을 건강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주 원료인 비타민,
미네랄 11종과 부원료로 구화검, 펙틴 등 다양한 식이섬유와 식물 스테롤, 사탕수수 추출물, 국화꽃 분말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상큼한 오렌지 맛으로 쉽고 간편하게 건강한 식습관을 완성하는 생활의 기본 바이오스 라이프 C+. 바이오스 라이프 C+로 당신도 건강하고 행복한 라이프 스타일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바이오스 라이프 C+입니다. 자, 다양한 식이섬유와 함께 기리 식이섬유가 들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주스 타입으로 돼 있고요. 우리는 천연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루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거를 타서 하루를 놔뒀더니 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천연이라는 거 여러분이 아시면 되고요. 식후 혈당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동시에 관리해주는 제품이고요.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들어있어요. 아까 그랬죠? 우리가 원래는 식사를 할 때 비타민, 미네랄을 먼저 먹고요. 식이섬유 이렇게 세 가지를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지방 먹고 단백질 먹고 탄수화물 꽁치를 먹는 거다. 요것만 식사 순서를 기억하셔라. 식사를 할 때도. 근데 요거를 식사 15분 전에 먹는 거예요. 그럼 저녁에도 마찬가지. 하루에 2번 먹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래서 식이섬유란 우리가 지금 뭐라 그랬어요? 5대 영양소에서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울 때 지금 6대 영양소로 바뀌었다 했죠? 6번이 식이섬유예요. 6대 영양소로 바뀌었다. 매일 먹어줘야 된다. 식이섬유란 이 얘기예요. 식이섬유를 왜 매일 먹어줘야 될까요? 식이섬유를 왜 매일 먹어줘야 될까요? 제일 중요한 게 식이섬유는 몸 안에 독소를 몸 밖으로 빼는 배출의 능력이 있는 게 식이섬유예요. 그래서 식이섬유를 안 먹어주면 먹는 거는 과다로 먹어. 옛날에는 식이섬유 안 먹어도 되죠. 우리 아버지가 젊으셨을 시절에는. 왜? 뭐 청소할 게 뭐 있어. 에너지를 다 써버리는데. 일이 많이 하니까. 지금은 어때요? 몸에 들어오는 게 많아. 에너지는 못 다 써. 그래서 남는 게 많아. 그걸 청소해서 배출해야 되는데 식이섬유를 안 먹고 먹는 것만 먹으면 배출의 능력이 떨어진다. 밸런스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식이섬유, 세포벽을 구성하는 식이섬유들이 콜레스테롤 조절하고 식후 혈당 상승을 억제시켜 도움이 돼요. 그리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의 개선을 주고요. 그래서 혈관에 질환이 있는 것이 개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병원 가서 다시 피검사를 했어요. 우리가 3개월, 6개월 먹고 정상 범위로 들어와가지고 약을 떼줘요. 의사들이. 이 정도로 된다는 거예요. 식사 후에 혈당 상승 속도를 지연시킨다. 주요 성분 세 가지만 알자. 여기서 이제 성분이 많지만 주요 성분 세 가지는 알고 가자. 기리석유섬유예요. 이렇게 지방이 들어오면 소화를 잘 시켜야 되잖아요. 빨리빨리 잘 시켜줘야 되죠. 이제 이렇게 잘 시키고 배변으로 배출을 잘 시킨다. 자, 콜레스테롤 소비하는 방식으로 콜레스테롤 수치를 건강하게 관리하는 데 기여하는 게 기리석유섬유. 그래서 이 기리석유섬유는 많이 이제 어떤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을까요? 당뇨 있는 사람들. 그죠? 그래서 기리석유가 좋다는 건 알잖아요. 그래서 밥에도 너무 같이 먹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기리석유가 국화꽃 추출물이 들어가 있어요. 이 국화꽃 추출물은요. 한방에서 약용으로 많이 쓰죠. 콜레스테롤 제거해주는 효소를 향상시키는 역할. 뭐라고요? 콜레스테롤 제거해주는 효소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 효소를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자, 폴리코사놀. 자, 폴리코사놀은 사탕수 수출물에서 하는 건데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요. 좋은 콜레스테롤 HDL 수치를 올려주고요. 이건 청소하는 콜레스테롤인데 내 몸속에 원래 타고난다 그래서 얘를 올려줘요. 나쁜 콜레스테롤 너무 많이 들어와서 문제인 거죠. 얘를 청소하는 콜레스테롤과 밸런스가 안 맞아. 청소하는 애는 이만큼인데 청소부는 요만큼인데 쓰레기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청소를 하다가 못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아서 혈액 속에 떠다니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피검사를 하면 LDL, HDL, TG 이 세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TG는 중성지방. 혈관 안에 혈액 속에 중성지방이 많이 차면 중풍을 일으키는 지방이 중성지방이에요. 그래서 콜레스테롤 LDL 수치를 내림으로 해서 혈액 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식사 15분 전 또는 20분 전쯤에 C+를 한 잔을 먹고 그러면 인슐린 분비를 어차피 할 거예요. 당이 들어가면 하죠. 자, 이것을 최저로 혈당을 상승을 낮게 유지하게끔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콜레스테롤 흡수를 차단시킨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볼게요.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기 힘든 시기입니다. 주변을 둘러보세요. 소셜미디어에는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질 것 같은 베이커리와 케이크 사진들이, TV에서는 비주얼 폭발 인기 맛집들, 맛있는 음식들이 유혹을 펼칩니다. 현대인들에게는 음식이 풍족해졌지만 균형 있는 영양소를 섭취하기 더 어려워졌습니다. 영양의 불균형은 결국 비만을 유발하고 건강을 악화시킵니다. 이 불균형을 바로잡고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유니시티는 이 고민을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우리 건강과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한 필수 영양소는 무엇이 있을까? 이런 고민을 바탕으로 유니시티의 LC 베이스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LC 베이스는 유청 단백질과 코코넛 오일, 즉 단백질과 지방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는 체중 조절용 조제 식품입니다. 은은한 코코넛 바닐라 향이 나는 LC 베이스의 특징은 무엇이 있을지 알아볼까요? 근육 등 신체 조직의 구성 성분으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단백질 27g 함유하고 있으며 우유에서 분리한 유청 단백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방은 훌륭한 에너지원으로 사용됩니다. 특히 LC 베이스에 함유된 코코넛 오일은 중세 지방산인 라우르산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지방과 단백질 식단을 찾는 현대인들이 어려워하는 것은 바로 식단 준비입니다. 몇 끼 영양소를 고민해가며 장을 보고 식단을 준비하기에는 지출이 심하고 시간도 부족합니다. 이를 영양성분 기준치의 단백질 55g과 지방 54g을 일상에 섭취하기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LC 베이스 한 포에는 일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49%인 27g의 단백질과 44%인 24g의 지방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비타민C 등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포함되어 있어 훌륭한 한 끼 식사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낱개로 기별 포장되어 있어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더욱 건강하고 생기 있는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서게 될 나를 상상하며 렛츠 스타트 LC 베이스. LC 베이스예요. 자, LC 베이스는 한 끼 식사예요. 유청 단백질과 코코넛 오일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체중 조절용 조제 식품인데 균형 잡힌 영양을 공급을 해요. 그래서 이 한 포의 식사에 한 포를 가지고 여러분이 식단을 10첩 밥상을 차려도 이만큼 영양소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사 먹었을 때는 나는 안 먹었다가 아니라 밥을 먹은 거예요. 식사를 한 거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또 여기서 있어요. 만약에 내가 이걸 한 포를 먹었어요. 근데 3일 동안 이제 한 포를 먹다 보는데, 아니, 이걸 저녁에 먹었거나 점심에 먹었는데, 배가 고파. 아니, 탄수화물이 생각나는 거하고 배가 고픈 건 달라요. 탄수화물이 생각나는 거는 아직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생각이 나는 거고요. 탄수화물 많이 안 들어왔으니까 아직 포당 체질이라서 생각이 나는 거고요. 배가 고파요. 그러면 처음에 2포를 먹는 거예요. 2포. 그게 왜냐면 자기의 몸 상태에 따라 다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2포를 먹다가 일주일 이렇게 먹다 보면요. 한 포로도 조정이 나중에 가능한데 처음에는 그렇게 하는 거다. 자, 코코넛 오일이랑 심장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주며 살균, 항박테리아 효과로 치아의 세균이나 잇몸 감염 완화에 가글이나 치약에도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코코넛 오일이에요. 코코넛 오일은 진짜 좋다고 이제는 식사에서 코코넛 오일을 막 먹어야 된다라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의학계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코코넛 오일이다. 자, 그 다음에 히말라야 핑크 소금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보면 핑크 소금에는 다양한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고요. 핑크빛을 띠며 인체에 굉장히 이롭다는 거예요. 핑크 소금은 호흡기 질환 예방에 좋으며 무기질이 풍부하다는 거지.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들어가 있다는 고혈압 예방, 혈당을 유지하는데 당뇨 예방에도 좋다. 자,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3가지 프로그램을 하는 거죠. 저탄고지 다이어트를 한다. 저탄고지는 저탄수화물 고지방식을 줄인 말로 모 방송사의 스페셜 다큐멘터리에서는 효과를 체감했다는 경험담과 올 초 미국 영양사 협회가 식품 트렌드 중
하나로 꼽을 만큼 해외의 헐리우드 여배우들이 다이어트 및 건강식단으로 알려지면서 굉장히 지금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키토제닉 다이어트의 이제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그래서 이 다이어트를 가지고 필그레이 프로그램이 금액도 굉장히 저렴하면서 이게 완전히 획기적으로 3개월 안에 엄청나게 획기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게 정말 대단하게 엄청나게 성장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저탄고지 식단지 LC 베이스는 유청 단백질과 코코넛 오일이 비롯된 비타민, 미네랄이 함유된 체중 조절 식품이다. 코코넛 오일이 들어가 있다. 자, 지방 연소를 돕는다. 뭐가? LC 베이스가. 그래서 좋은 지방의 질을 먹어야 되는데 사실은 고기를 먹어도 좋은 지방질을 잘 먹기 어렵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좋은 지방질을 먹어주는 걸 얘를 흡수를 시켜야 돼. 단백질과 같이 이 안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한 끼는 이걸로 무조건 먹어주는 거다. 또 이럴 때 있어요. 잘못 이해를 하면 우리가 저칼로리 식단과 내가 자꾸만 저칼로리 다이어트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제가 처음에 그렇게 했기 때문이야. 이걸 하면서 내가 오늘요, 저녁에 이제 내가, 이렇게 뭐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점심에 내가 오늘 누굴 만날 일이 있어서 밥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녁에도 한 5시쯤에 누굴 만나가지고 막 먹은 거예요. 막 커피 마시면서 뭘 먹은 거예요. 막 빵도 조금 먹은 거예요. 아유, 오늘은 이렇게 먹었는데, 참고 C 플러스만 먹고, 그리고 LCBS를 안 먹어요. 이것도 먹고 이것도 먹는 거 많이 먹는 것 같은데 내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다? 칼로리 다이어트다. 그래서 LCBS를 꼭 그 시간 되면 먹어야 된다, 안 먹어야 된다? 먹어야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딴 걸 먹었어도 먹으란 얘기예요. 처음에. 왜요? 몸에서 케톤을 잃게 해줘야 되니까. 무슨 얘기냐? 왔다 갔다 하게 만들어줘야 되니까. 이게 먼저야. 체질 개선 왔다 갔다 하게 이거부터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거를 잊어버리시면 안 돼. 제가 이거를 많이 나 혼자 그랬어.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더라고. 아, 그전 다이어트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아,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 아까 맨 처음 나왔죠? 이것을 필그램으로 하면서 이렇게 자꾸만 식습관. 문제는 제가 가장 어려웠던 게 못 이겼다는 거야. 탄수화물 중독, 그다음에 자주 먹는 습관, 이런 것들이 식습관이 해결이 된다는 거야. 저절로 중독성이 빠지기 때문에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PTA 프로그램을 해서 3개월을 기본으로 하는 거예요. 3개월 기본으로 하고 나서 내가 3개월을 나는 더 살을 빼야 될 것 같아. 그러면 3개월 더 하는 거예요. 근데 요 정도면 됐어. 그러면 됐어요. 그 다음에는 혈관을 집중적으로 청소를 한 3개월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장의 숙변 같은 거, 장 환경은 이걸 필그레이스를 돼요. 장 환경은 마이크로바이옴, 유익균의 먹이를 계속 넣어주는 거니까 되는데 숙변이나 중금속 이런 것들이 차 있는 거, 기생충 이런 거는 몸 안에 있어요, 없어요? 얘는 몸 밖으로 빼주는 건 장 청소가 할 일이거든요. 내일 혈관 청소, 장 청소에 중점적인 걸 내일 할 거예요. 자, 5교시 때 혈관 청소, 장 청소 그 다음에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나는 하겠다 하시는 분도 있고, 그죠? 근데 한 번에 하니까 내가 좀 버겁더라고. 내가 저렇게 한 번에 하니까. 그래서 버거워서, 이렇게 필그레이 프로그램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더라고. 내가 보니까. 이렇게 하고요. 질병으로 이미 넘어가 있는 몸들이 많아요. 말 안 해서 그렇지 병원약 먹고 있는 사람 많다니까요. 이렇게 돼 있는 사람을 일단은 반건강 상태로 오게 해야 돼. 약을 안 먹는 상태로. 그 다음에 뭐예요? 건강한 상태로 도로 넘어가는 거예요. 반건강 상태에서. 이거 차례대로 이렇게 바뀌게 만드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자, 맨 처음에 필그레이 프로그램을 하면 어디로 넘어간다? 반건강 상태로 넘어가는 거예요. 질병이 있는 사람도. 아주 큰 질병, 예를 들어서 무슨 큰 질병 말고는, 그건 서서히 해야 되고, 요거에서 요로 넘어오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혈관 장 청소를 해주면서 다시 건강한 상태로 이렇게 완벽하게 넘어온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 몸에 적정선을 찾아줘요. 그래서 요걸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다. 자, 필그레이 프로그램이어야만 대사 전환의 기본 원칙을 생활에 접목시키는 거예요. 이걸 하면서 우리가 대사를. 그러면 살을 빼고 근육을 만들고 호르몬 균형을 맞추며 뇌에 동력을 공급하고 장을 고치고 노화를 늦추고 자가 면역 질환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뭘로? 필그레이 프로그램으로. 자, 그래서 이렇게 필그램으로 몸과 정신을 길들여라. 그래서 요즘에 신경 쪽으로 약을 먹고 있는 분이 되게 많죠. 수면제라든가 뭐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분들도요. 이 필그램 프로그램으로 굉장히 많은 것이 잡혀요. 약을 뗄 정도로.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건강해지려면, 젊어지려면, 예뻐지려면 일단 날씬해지는 것부터 잡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잡자.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오늘 이제 필그레 프로그램에 대해서 했거든요. 자, 이제 5교시 다음 주 목요일 날이 5교시인데 그때는 이렇게 필그레 프로그램과 이제 혈관하고 장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것에 대한 게 기본적으로 원초는 뿌리는 장이에요. 우리 건강의 뿌리는. 근데 이미 장에서 간에서 혈관에서 호르몬까지 망가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런데 청소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호르몬부터 복구시키고 그 다음 혈관 복구시키고 간 복구시키고 장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망가진 건 맨 처음에 장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되고 그거에 대한 원리에 다음 주에 대해서 할 겁니다. 자, 그래서 1부 강의는 이렇게 해서 끝났고요. 이렇게 또 모여가지고 2부 트레이닝을 하는데 오늘은 이제 2부 트레이닝 하는 강사님은 요걸 가지고 하시면 돼요. 요걸 가지고. 자, 김미옥 사님하고 하고서 요걸 이제 한 잔씩 들이시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것도 같이 하시면 돼요. 자, 이걸 이제 본인들이 어떤 건지 알아야 되니까, 자, 그렇게 해서, 트레이닝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강의는 요거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